이거 프린트부터 좀 보자. 프린트 먼저 빨리 보고 오늘 나갈 진도를 쭉 나가고 그 다음 숙제 검사를 할 수 있으면 숙제 검사를 좀 해주도록 할게. 오늘 꼭 진도 나가야 되거든. 어쨌든 그래야 여러분들 빨리 문제풀이로만 미친 듯이 돌릴 수 있어요. 네, 여기 프린트 불러보세요. 번호를 2번, 14번, 8번, 12, 17, 21번, 26번, 27번. 여기 다 겹쳐? 없어? 자, 빨리 보자. 2번부터.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4등분 했을 때 서로 다른 왜? 서로 다른 5개 4개의 영역을 칠할 건데 그 4가지를 선택해서 칠하는 거니까 이제 중복되는 색은 없겠지. 그러니까 준혁아 일단 나는 뭐 P를 굳이 안 쓰거든. 너무 대놓고 나오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5가지 중에서 4가지 색을 뽑고요. 뭐 하시면 돼요? 3팩 돌리면 되죠? 이면 저거 회전하면 일치하잖아. 90도만큼 회전할 때마다 일치하시죠? 오, 예, 원순열로 볼 수 있죠. 원은 아니지만 5 곱하기 300이 6, 30까지? 맞았어? 8번 accept 있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거야. 그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니까 이게 지금 문자로만 치면 A, C, E, P, T, D 너무 많거든? 서로 다른 문자가 A, C일지 뭐 A, E일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치? 전체 경우에서 양쪽 끝이 서로 같은 경우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아이고 는이 아니라 빼기 양쪽이 같은 거를 빼주면 될 거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주면 전체는 지금 총 8개의 문자니까 일단 8팩을 조지시겠지. 근데 이제 같은 문자가 보이잖아요. A가 하나고 C가 2개, E도 2개. 그러니까 2팩 2팩 깔아주면 되겠네요. 해주면 될 거고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양쪽 끝이 같은 경우. 걔는요. 양쪽 끝이 같으려면 이제 어떤 문자로 양쪽 끝이 같은지를 봐야겠지. 그러니까 양 끝이 어떤 경우? 2인 경우랑 또 어떻게? D, C, C인 거 봐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600인가요? 그치. 왜냐면 이 2를 제외해주면 마찬가지로 CC가 겹치거든. 그러니까 600, 2팩을 가운데 배열해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600, 2팩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요 맨 위에 거에서 요 2개 더한 거를 갖다가 뭐 해주면 돼요? 빼기로 넘겨주면 되겠지? 끝. 뭐 천천히 하면 되지. 이제는 기억하잖아. 뭐 5팩, 3팩 얼마인지, 4팩 얼마인지, 5팩 얼마인지, 6팩 얼마인지는 6팩까지. 나 딱 7팩까지밖에 못 외웠어 나도.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 불완전한 암기는 문제 풀 때 불안감만 증폭시키거든. 그래서 난 굳이 안 외워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네도 5팩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외워진 거 아니야? 그치? 자, 12번.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럼 1, 2, 3, 4에서 A, B, C로 가는데 화살표가 4개 날아가거든. 그럼 봤는데 이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소리는 이제 그 1대1 대응에서의 그 대응이 되라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 화살표 4개가 날아오는데 이게 좀 받을 놈이 3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몇 개를 받아야 돼? 그래, 2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3개 중에서 한 명을 뽑겠지. 그래서 그게 얘였다고 치자. 얘는 화살표를 2개 받아야 돼요. 근데 누구로부터 받는지도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걔를 갖다가 얘 A로 몰빵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지. 됐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 3, 4가 어디로 갈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 2팩 쓰시면 되겠죠. 괜찮죠? 한국말로 코멘트 안 달아줘도 괜찮겠지? 지금 바로 필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이렇게 밤에 늦게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졸지에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가 될 수도 있겠네.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걸?
난 밤에 수업하는 거 괜찮아. 너네가 문제지 항상. 이걸 원장님한테 잔소리 좀 들으면 돼. 너 이거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 줄 아니? 근데 난 항상 그래. 여기까지 검사 안 나오겠지. 단속 안 나오고. 광장만 해도 얼마나 학원이 많은데 여기까지 오겠어요? 14단 거기 그리고 저기 뭐야 센트럴 있는데 저기 뭐야 10단지 쪽 그쪽도 학원 많잖아. 그쪽이나 광장만 가겠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되는데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저는 교사가 아니니까요. 그쵸? 14번. 자, 10 이하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세 상자 ABC가 있다. 많죠? 그렇죠? 그래요. 그 세 상자 ABC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냈을 때 카드에 적힌 수를 각각 ABC라 하고 A, B, C가 저런 순서를 만족하도록 하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10 이하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각각 다 들어있는 거니까 ABC에 있는 카드를 다 털어서 계산해주면 30개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A에서 뽑은 걸 A, B에서 뽑은 걸 B, C에서 뽑은 걸 C라 했을 때 이런 순서 관계가 만족이 돼야 돼. 그럼 일단 증오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중복 조합 같은 것, 중복 순열 같은 걸 떠올릴 수 있겠지. 왜냐면 중복이니까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서 같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중복 순열 아니면 중복 조합 같은 게 될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A, B, C야. 뽑았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거나 같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토탈 숫자가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저 10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를 뽑으시면 돼요?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시면 일단 생각해보자고. 3개를 뽑았다고 치자. 됐어? 3개를 뽑았어. 그럼 그 3개를 순서가 정해졌지. 그럼 작은 거를 요로, 큰 쪽을 오른쪽으로 몰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끝나버렸나? 끝. 그러니까 이게 상자 A, B, C 막 이래가지고 또 순서를 생각해줘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을 그려놓고서 확인을 해보니까 뽑았어. 근데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순열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것이겠죠. 앞뒤? 근데 그건 안 써봐서 그럴 거긴 한데 파이는 사실 쓸 필요가 없어. 난 파이를 안 쓸 거야. 그러니까 기호만 알려주고 내신에서 나오면 그냥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외에는 파이 몰라도 문제 다 풀어요. 근데 H는 모르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자, 17번 갑시다.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앞에 거 괄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전체 제곱이고 여기에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얘는 앞에 거 이렇게 영차 열심히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놈 하나랑 곱해서 항이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제곱한 놈 항이 되게 많겠지. 그거에다가 X 곱하거나 Y 곱하거나 Z 곱해서 이제 항이 완성이 돼요.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항이 생기려면은 X와 Z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앞에서만 때려볼까? 앞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이 총 몇 개죠? 서로 다른 항이? 4H인가요? 2H4인가요? 4C인가요? 2C4인가요? 4P인가요? 2P4인가요? 뭔가요? 얘는 이렇게 한번 써봐. 어차피 저 제곱이라는 것은 준혁이는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요 계산이잖아. 그치? 이렇게 주면 요 A, B 하고서 BA 한 경우나 이 경우나 A 뭐야? 이 두 가지 경우가 서로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죠. 맞아요? 이렇게 A, B하고 이렇게 BA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똑같이 A, B라는 항으로 일치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나는 앞에 괄호에서 A를 뽑는지 뒤에 괄호에서 A를 뽑는지 그건 결코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그냥 A, B, C, D,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A가 몇 번 뽑혔고 B가 몇 번 뽑혔는지가 중요한데 근데 그게 A 뽑히는 중복의 경우가 가능하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서로 다른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번만 뽑으면 된다는 거야. 순서가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
앞에서 뽑든 뒤에서 뽑든 나는 어차피 그 항이 하나로 만들어지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4H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겠죠? 근데 뒤에 X 또는 Y 또는 Z를 무조건 필연적으로 곱해줘야 되니까 뒤에다가 곱하기 3만 해주면 계산이 완료될 겁니다. (21) 부등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7 미만 양의 정수해. 양의 정수니까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일 때가 좋은 거잖아. 그럼 일단 하나씩 다 넣어줄까? 그럼 x 프라임이라 쓸게. 이번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을 더했을 때 얼마 미만? 4 미만이면 되고요. 우린 여기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무슨 정수?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4 미만인데 어쨌든 얘는 의미 아닌 정수거든. 정수. 그럼 더했을 때 요놈의 값은요. 3이 나올 수 있고 2가 나올 수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0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면 더했을 때 3이 쉬려면 3H3 맞나요? 더했을 때 2이 쉬려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중복을 해서 두 개 뽑는 거 맞니? 2H3 아니죠. 3H2죠. 네, 얘 어떻게 돼요? 3H1 얘는요 3H0일 거야. 얘를 계산해주면은 5C3이니까 얘는 다시 2 얘는 3C1 얘는요 2C0이네요. 그쵸? 이거 뭐 5C로 계산하든 뭐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계산 성질 하지 말고 계산해 버려. 준이가 목동 사거리에도 헬스장 있는 거 알아? 그 PC방 있는데 거기도 가봤어? 좋대? 어, 어. 조명 맛있대. 조명이 좀 센스 있나 보다. 아니 아까 학생이 와가지고 새로 온 애가 있는데 고2 짜리에 석거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대. 그래가지고 어디 다니는데 했더니 사거리래. 그래서 애들은 다 어디냐 이러면은 어디 PC방 아세요 이러더라고. 무슨 PC방이 이정표도 아니고. 근데 거기가 보니까 1년으로 등록하면은 한 달에 2만 원, 3만 원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와 되게 싸다. 그래서 거기 가볼까? 그래서 나중에 놀러 가보려고. 지금 거 끝나면은 나도 옮기던 거 해야지. 우리 지금 다니는 너무 좁아. 기구는 많아서 좋은데. 26번. 그 지금 요게 지금 요 1 플러스 x 제곱이라는 것의 m 제곱이고 여긴 1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것의 전체 4제곱이거든. 여기서 이제 x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놈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뭐 m승 나오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4승을 해주는 거잖아. 근데 너무나도 독특한 건 요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x의 차수는 0차거나 0차거나 그러니까 1만 다 뽑힌다는 소리겠지. 혹은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3차까지 가능한 거 맞아요? 맞죠? 그쵸? 이것밖에 못 나오지. 왜냐면 이거 x분의 1은 마이너스 1차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번 뽑냐, 두 번 뽑냐, 세 번 뽑냐, 네 번 뽑냐. 마이너스 4차까지 가능하겠네. 맞나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0차부터 마이너스 4차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곱해서 1차가 되려면 요 왼쪽에 있는 놈의 커버 쳐서 1차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경우의 수를 따집시다. 만약에 여기서 0차 왜 자꾸 0을 2라 쓰지? 0차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몇 차가 나오셔야 돼요? 1차.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차가 나왔다고 치면 얘는 2차죠. 그리고 여기 3차, 4차, 마이너스 2차, 마이너스 3차. 왜 이렇게 썼을까 내가? 여기는 마이너스 4차, 얘는 5차.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보일걸? 왜냐면 요 앞에 거, 그치? 얘가 이제 짝수기 때문에 했을 때 이 홀수 차수가 절대로 발생할 리가 없어요.
나는 이 두 가지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계산합시다. 앞에 거가 2차 나오시려면 MC 한 번만 할게. 그럼 x제곱 한 번이고 나머지 1을 n-1번이니까 안 쓸게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여긴 마이너스 1차 나오시려면 이거 한 번 뽑는 거니까 얘를 세 번 뽑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4시 1을 하든 4시 3을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개수만 쓸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n번 중에서 나는 토탈 몇 번 뽑아야 돼? 4차니까? 그렇지. 두 번이지. 개수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긴 마이너스 3차니까 3번 나와야 되니까 그냥 4C 3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계산해주니까 얘가 m 곱하기 이거니까 4m. 여기도 m 빼기 1, 2로 나누고 계산이 귀찮아요. 2니까 2. 2m에 m 빼기 1이겠다. 그쵸? 그래서 요놈의 합이 얼마다? 개수 24가 되래요. 그러니까 2m 제곱 마이너스 2m인데 얘랑 해주니까 플러스 2m. 한 개 24니까 마이너스 24가 0. 그래서 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2는 0이라서 m 플러스 4라는 것과 m 마이너스 3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m 값을 마사 또는 3이라 쓸 수 있는데 저게 지금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3만. 조명 맛집. 조명. 이 헬스장에서 선생님 혼자 하잖아. 이게 뭔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핸드폰을 들면 너무 민망하더라고. 친구가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잖아.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와, 쟤는 남들이 막 쟤는 운동 전혀 안 하면서 왜 저걸 이렇게 찍고 있지? 라고 할까 봐. 괜히 눈치 보여. 자, 27번 마지막. 2 플러스 1, 아니구나. 2n 플러스 1c 0부터 2n 플러스 1c n까지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놈의 결과를 갖다가 내가 다시 써보면 2의 2n 플러스 1승 빼기 1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뭘 내야 되는 지수 빼줘야지. 2n 플러스 1c 0부터 2n 플러스 1c 2n 플러스 1까지가 2의 2n 플러스 1승이지? 그치? 그치? 맞죠? 네. 이거 항이 총 몇 개죠? 2n 플러스 2개지. 이거 가운데 반 딱 잘라도 같지? 기억해? 준혁이 맞니? 이거 봐봐. 여기서 0부터 짝수 번째끼리 한 것도 얘의 절반이고 홀수 번째끼리 한 것도 얘의 절반인데 그 조합의 성질 OC1이랑 OC4랑 같잖아. 그것 때문에 얘랑 얘랑 얘 같을 거고 요 한 칸 앞에씩 같을 거고 두 칸 앞에씩 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 짝 잘랐을 때도 양쪽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값이 같을 텐데 이게 항이 토탈 몇 개입니까? 2n? 2n 플러스 2개죠. 0부터잖아. 그치? 정확하게 짝수기니까 정확하게 반띵이 딱 뜨시겠지. 그럼 그 정확하게 반개가 어디냐면 우리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n 플러스 1개만 앞에서 셀 거야. 근데 0부터 셀 거니까 n 플러스 1번째는 2n 플러스 1c n 맞나요? 반 딱 잘랐을 때 요 마지막에 있는 요 숫자가 2n 플러스 1c n 되나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반띵계잖아. 괜찮니? 그러면은 요놈의 토탈 결과가 2의 요놈의 반띵이니까 2n승계 되는 거 맞지? 2n승이라는 값 받는 거 맞지? 그래. 요놈의 값이 2000 이거니까 4의 n승으로 그냥 보자. 그럼 4에다가 대충 얼마 넣어주면 됩니까? 5 넣어주면 됩니까? 아니면 2의 거듭적을 표현하면 여기다 넣으셔도 괜찮죠? 5 넣어주면은 2의 10승이니까 괜찮지? 6 넣어주면 2의 12승이니까 2000 넘어버려요. 그래서 n값 될 수 있는 거 최대가 얼마예요? 5예요. 계산해도 괜찮지?
너희 확률과 통계를 보면 개념센 좀 진도를 나가 보시자. 개념센 페이지를 어디 피냐면 여기 그러니까 8쪽? 78쪽? 이쪽을 피시면 되거든요. 진도를 좀 나갈게. 내가 보고 너네 이해가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 보자. 쭉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은 78쪽에 그 단원명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하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이제 새롭게 이게 카메라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 알아? 우함수 같아.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갖다가 먼저 제시를 하는데 사건 A라는 것과 사건 B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P, B, 바, A. 저 짝대기를 우리 옛날에 조건제시법 같은 거 할 때 바, 짝대기를 바라 읽었잖아. 그래서 P, B, 바, A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의하기 시작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얘기해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질 거거든. 2번 던질 거거든. 한 번 던지고 또 다시 집은 다음에 또 던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지는데 첫 번째 눈이 2의 배수였을 때 두 번째 눈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추가됐지. 그냥 첫 번째 눈이 뭐 2의 배수다. 이 확률을 구하여라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던진 눈이 2의 배수였을 때 두 번째 눈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앞에 뭐뭐 할 때라는 조건, 단서라는 게 붙어요. 조건, 단서라는 게 붙어요. 요거. 얘가 조건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이 발생했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시오라는 거고 요 놈의 정의를 갖다가 식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실 거예요. P A P A Q B집합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얘들아. 좀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자 봐봐. 문제에서 PA를 구하시오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 사실. N, S, N, A예요. 맞나요? S가 뭐였지? 표, 본 공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죠. 그래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그 확률을 계산했잖아. 맞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PA에서는 분모가 표본 공간 전체를 의미해. 표본 공간 전체를 의미해요. 전체를 의미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이 전체라고, 그치? 근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저거 P, B, 바, A라는 것은 문제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거니까 언제를 전제로 보는 거야? 전제는 A가 일어났을 때지. 그러니까 B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관찰을 언제 할 거냐면 A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했을 때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사건이 먼저 발생하시고 그때 B가 발생할 거잖아. 근데 봐봐. 우리 상황을 봐봐. A라는 사건이 발생하고서 그 다음 B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쓸 때 그냥 P, B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야 되니까 교집합이 되는 거라고. 괜찮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라 말할 거냐면 표본
표본 공간은 지금 원래 분모에 해당하는 거지. 표본 공간이 축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줄 거예요. 좀 표본 공간이란 말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 함부로 확률 안 쓰고 이렇게 쓸게. N A N S. 괜찮니? 여기는 N, 여기도 N S N A 교집합 P. 괜찮겠어요? 됐습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겠니? 괜찮니? 됐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게 표본 공간으로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 개수.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다시 돌아가면은 표본 공간의 축소다. 축소다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났을 때만 보겠다라는 거죠. A가 일어났을 때만 보겠다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산을 좀 해보면 문제를 예전 문제 좀 풀어볼까? 좀 해보면 식 같은 거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 자, P, B와 A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정의하기를 A가 일어날 확률분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죠. 그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식을 좀 변형을 시켜주면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지. A 교집합 B라는 것은 PA 교집합 B라는 것은 얘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PA 확률 곱하기 P B와 A 이런 확률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벌써 졸리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식을 그냥 바꾼 것 뿐이지. 그치? 그럼 당연히 얘들아 이게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 분수 형태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모가 누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그치? 이 확률은 절대로 0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저 A라는 것은 공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잖아. 그치? 공사건이라는 게 될 수가 없어.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괜찮죠? 됩니까? 네, 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 이런 겁니다. 빨간 공 4개, 파란 검은 공 3개.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자. 빨간 공 4개, 검은 공 3개가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건데 공을 한 개씩 2번 꺼낼 거래요. 됐죠? 그랬는데 첫 번째 했는데 결국 물어보는 것은 두 공이 모두 빨간 공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잘 봐봐봐. 이거 조건부 확률 얘를 몰라도 풀 수 있는데 봐봐. 공이 이렇게 있거든. 뽑았어. 근데 둘 다 뭐일 확률을 구하라고요? 빨간 공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시도를 했을 때 빨간 공이 나오시려면 얼마가 됩니까? 7분의 4 맞나요? 뭐 구체적으로 쓰자면 7C1분의 4C1이겠죠. 맞니?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 공을 꺼낸 건데 마찬가지로 무슨 공이 나오고 싶은 거야? 빨간 공이 나오고 싶죠. 그럼 공 전체 몇 개 있죠? 공이 5개 남았어요? 7개의 공인데 한 개씩 2번 꺼낼 거라고. 한 개 꺼냈지? 그럼 공 나머지 몇 개 있어? 6개 있어. 근데 우린 거기서도 무슨 공을 꺼내고 싶은 거야? 빨간 공 몇 개 남았니 지금? 하나 뽑았잖아. 수업을 안 듣고 있지. 한 명은 자고 한 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내가 히터를 끌까 얘들아? 끌까? 다시 윤서야 볼게. 다시 말해줄게.
빨간 공 4개랑 검은 공 3개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공을 토탈 2개를 꺼낼 건데 한 개씩 2번 꺼낼 거야. 한 개 꺼내고 또 한 개 꺼낼 거라고. 그랬을 때 2개의 공이 모두 다 빨간 공일 확률을 계산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꺼냈을 때 빨간 공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도 빨간 공이 나와야 되지? 맞지?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오려면 7시 1분에 7개니까 빨간 공 4시 1 맞아요? 그게 확률 맞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7분의 4 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빨간 공을 꺼내야 되는데 이 첫 번째에서 지금 이렇게 빨간 공을 뺐으니까 이 두 번째 꺼낼 때는 좀 환경이 달라졌지. 맞니? 공이 전체 몇 개 있어요? 한 개 뺐으니까 6개 있을 거고. 내가 거기서도 빨간 공을 뽑을 건데 이 4개 중에서 이미 하나가 뽑혔거든. 그럼 몇 개 남아있어요? 3개 남아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놈의 계산 결과가 그냥 쓸게 일단 이렇게 42분의 1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괜찮니? 근데 이놈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바꿔서 해볼 거냐면 잘 봐봐. 구분을 잘 지어봐봐. 잘 지어봐봐. 자, Z라는 사건을 내가 이렇게 할게요. 처음 뽑은 공의 색이 R, 빨간색인 경우 라고 한번 더 볼 거고 W라는 사건을 두 번째 뽑은 공의 색이 R인 경우라고 써볼 거야. 됐나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저 상황은 두 공이 모두 다 빨간색인 거니까 저 확률은 첫 번째도 빨간색, 교집합 두 번째도 빨간색인 거 맞니? 맞니? 첫 번째 빨간색인 경우 Z인 사건, 두 번째가 빨간색인 경우를 W라는 사건 보고 있잖아. 근데 우린 둘 다 빨간색이 되니까 Z도 일어나고 W도 일어나는 거 맞아요? 그럼 교집합 맞아요? 됐어요? 자, 이 사건을 내가 지금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첫 번째의 Z, 즉 빨간색이 일어났어. 이거 봐야 되는데 Z가 일어났어.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왔어.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빨간 공이 나와야 돼서 여기다가 PW를 쓸 게 아니라 이 W라는 말은 그냥 여기서 두 번째 공이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거든요. 근데 난 지금 여기 쓸 때는 봐봐. 이미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왔지. 그때 나는 두 번째 공도 빨간 공이 나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쓰기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P. 첫 번째 공이 빨간 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공이 빨간 공인 거.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놈의 계산 결과가 지금 다시 해보면 PZ. 첫 번째가 빨간 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 7분의 4예요. 여기 한국말로 다시 해석하자. Z, 즉 첫 번째 빨간 공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나는 두 번째가 빨간색인 거거든. 야, 그럼 생각해봐. 봐봐.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설명 안 해줄 거야. Z가 이미 발생했어. 그치?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뽑은 공이 빨간색이야. 그럼 이미 빨간색 공 하나 날라갔지. 그럼 세 개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한 번에 얼마로 쓰면 돼? 6분의 3 이렇게 쓰면 되겠니? 계산 결과 서로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됩니까? 네. 이렇게 계산한 것을 갖다가 요 위에서 계산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률의 곱법칙이라 해요. 곱법칙이라고 해요. 너희 맨 처음에 확률과 통계 배울 때 곱법칙이랑 합법칙 배웠던 거 기억하지? 그치? 뭐 길 찾아가는 거, 뭐 상의 하의 옷을 입는 거 할 때 곱법칙 많이 썼잖아. 확률에서도 이렇게 곱법칙이 존재합니다. 됩니까? 야,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요거야, 요거. 기호 표현을 좀 봐야 돼요. 이거 그냥 대충 들으면 되게 쉬워. 대충 들으면. 근데 기호 나오면 애들이 뇌절 온단 말이야. 특히 내신 볼 거잖아, 윤서는. 그치? 내신에서 나와요, 이런 기호들. 애들이 약한 거 뻔히 알거든. 알겠니?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제비 문제로 할까요? 제비가 총 10장의 제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당첨 제비는 3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A, B가 순서대로 한 장씩 뽑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가 당첨 1 확률과 B가 당첨일 확률을 계산할 거거든. 됐나요? 됐죠? 그럼 보세요. A가 당첨할 확률이야. A 당첨할 확률은 얼마니? 10분의 3이죠. 맞죠? 네. 그래서 내가 사건 이름을 또 붙이게 그냥. 사건 이름을 붙이자. A가 당첨인 사건을 갖다가 그냥 대문자 W 쓰자. W 쓸게. A라 쓰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W라 쓰고요. B가 당첨될 확률을 갖다가 내가 Z라고 좀 써볼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A가 당첨될 확률이라는 것은요. 얘는요. 그냥 10개 중에서 3개. 10시 1분의 3시 1 맞습니까? 그래서 10분의 3 쓰시면 될 거고 지금 내가 두 번째로 구하고 싶은 요거 B가 당첨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본다고 친다면 봐봐. 상황이 좀 이상하거든. B가 이제 뽑아서 당첨이네 아니네를 확인할 때는 이미 A가 앞에서 뭐 했을 때야? 무언가를 뽑았을 때지. 맞죠? 그쵸. 네.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B가 당첨되는 건 앞에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내가 뽑았을 수도 있고 앞에 A가 당첨제비를 못 뽑았을 때 내가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되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란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한번 써보면 자 얘는 이제 T 이걸로 쓸 수 있겠지? 써놓자. 네모하지 말고 너무 유치하니까 PW겠죠. 그렇지?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 Z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말했던 것처럼 앞에서 당첨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고 앞에서 당첨제비를 못 뽑았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 겁니다. 보세요. P 앞에서 당첨제비를 뽑고 뒤에서도 당첨제비를 뽑는 거. 당첨제비를 못 뽑았는데 내가 뽑은 거. 괜찮니? 됐어요. 얘들아, 이 두 가지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지. 결론적으로 B가 당첨제비를 뽑긴 하지만 얘는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고 얘는 못 뽑았을 때잖아. 이 두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 괜찮냐? 둘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배반 사건 맞아요? 배반 사건인 거 맞지? 그러니까 원래 얘들아 뒤에다가 겹치는 걸 빼야 되는데 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됐나? 그럼 계산하자 이놈의 값을. A가 당첨제비여야 돼. 얼마? 10분의 3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뽑았을 때도 당첨이어야 돼. 그럼 얼마? 9분의 2예요.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A가 당첨제비를 못 뽑아야 돼. 10분의 7. 그 다음 얘는 당첨제비를 뽑아야 돼. 9분의 3이네요. 둘이 더해준 결과가 정답일 거예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러한 거 순서가 있는데 이제 뒤에서 당첨제비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은 앞에 일어난 사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호 마찬가지로 요 기호 표현을 갖다가 꼭 좀 잘 알아두기를 바래요. 기호 표현. 이 기호 표현을 잘하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수능 문제든 내신이든지 간에 어렵게 만들려면 상황을 복잡하게 말로 표현하면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복잡한 상황을 나처럼 이렇게 W 사건, Z 사건 이렇게 사건 명명해서 기호로 표현해 놔야 그 기호들을 이런 기호들을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겠어요? 알겠니? 근데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는 훈련을 안 하다 보면은 이거 표현 못 한다고. 표현하다가 뭔가 머리로는 알겠지만 식으로 못 쓰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쓸 수 있겠니? 되겠죠? 네. 요 내용을 꼭 좀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 순서를. 그리고 공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숫자 노름도 하나 좀 해볼까? 이거? 하지 말까? 그래. 이거 찍고 얘들아 넘어가자. 넘어가고 다른 거 보자. 내가 얘를 원래는 굳이 설명을 하던 내용은 아닌데 애들이 문제 풀 때 못 푸니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 사건 발생 순서에 따른 조건부 확률 계산이라고 좀 해볼 거거든. 자, 사건 발생 뭐에 따른? 순서에 따른이라고 했죠. 순서에 따른이라고 했지. 자, 구분을 조금만 지어볼게요. 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방금처럼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A, B 순서대로 뭔가를 뽑을 건데, A가 무슨 상황이 일어났을 때 B가 뭐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먼저 일어나지. 그치? 내 말 이해했어? 근데 이럴 수도 있다. A, B 순서대로 뽑는데 흰 공과 빨간 공이 있다고 칠게. B가 흰 공을 뽑았어. 그랬을 때 A가 검은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뽑은 이 B, 그놈이 지금 조건이 된 거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경우로 볼 거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이 되는 경우로 볼 거야.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거거든.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일어난 사건 위에 거부터 볼게. 자, A가 B가 순서대로 하나씩 똑같이 공을 뽑는 거, 당첨제비 해보자. 당첨제비를 뽑을 거야. 제비를 뽑을 거야. 근데 A가 만약에 당첨되었을 때 B가 당첨되세요라고 해주면 사실 얘는 의미가 굳이 없거든.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일어난 사건을 그냥 내가 편하게 A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B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결국 얘거든. P,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럼 얘들아 이 말은 원래라면은 사실 PA분의 P, 조건부 확률의 계산법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봐봐. 지금 제비가
여기다 바로 예제까지 써볼게. 제비가 8개가 있고 거기서 당첨이 3개가 있어. 그래서 A 1개, B 1개를 순서대로 뽑을 거야. A 1개 뽑고 그 다음 B도 1개 뽑을 거야. 순서대로. 조금만 해봐. 할 거야. 그럼 지금 봐봐. A가 당첨 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건 A가 이미 여기서 하나 뽑았거든, 당첨을. 그랬을 때를 모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미 그런 상황은 벌어졌어. 벌어진 거야. 그럼 지금 당첨 제비 2개 남았고요. 전체 제비 7개 남은 거 맞니? 맞니? 그럼 그게 지금 내가 B가 처한 상황이잖아. 근데 나는 그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아야 돼. 그럼 얼마가 돼요? 7분의 2가 되는 거 맞나요? 되는 거 맞나요? 됐어요? 됐니? 뭔 말인지 알겠지? 이미 A는 뽑았어. 그럼 그때만 볼 거니까 걔를 확률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걔가 지금 전체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근데 얘를 실제로 요 계산을 해봐도 똑같아요. 첫 번째 A가 발생해야 돼요. A가 발생하는 것은 8분의 3이겠지. 당첨제비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요 두 번째 교집합을 한 계산은 A 당첨제비, B 당첨제비지. 그러니까 A 당첨제비려면 8분의 3, B 당첨제비려면 7분의 2. 그러니까 쓱쓱 지워져서 마찬가지로 얼마나 같아? 7분의 2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 계산을 쓸 필요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없는 거예요. 맞아요? 뭐 했으니까? 먼저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 반영을 상황 반영을 한 후 그냥 확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야. 상황을 반영한 후 그냥 확률 계산을 하시라고요.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당첨제비래. 그러면 A가 먼저 일어났네? 그럼 A 먼저 일어난 거야. 그럼 난 그 상황 당첨제비 2개 남았고 제비 7개 남았다. 거기서 그냥 나 이제 B가 당첨돼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7분의 1을 쓰시라고. 굳이 이런 계산 쓰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 똑같은 예제로 들 거니까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내가 B라고 좀 넣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 마찬가지로 얘는 조건부 확률의 계산법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 지금 요 말은 이런 거거든. 요 위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A가 하나 뽑고 B가 하나 뽑을 건데 B가 결국 마지막에 뽑은 B가 이거까지만 핥고 쉴 테니까 좀 잘 봐봐. B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A도 당첨제비였을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아까는 A가 당첨제비 뽑았을 때 그 다음에 뽑을 B가 당첨. 이번엔 B가 당첨제비를 뽑았대. 근데 사실 앞에 뽑은 A도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을까?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 잘못 썼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얘들아 B가 조건이니까 어떻게 써야겠니? 그치? B가 당첨되었을 때 A가 당첨제비였을 확률이겠지. 그러니까 이놈의 확률은 P, A 교집합 B가 되시겠지. 됐나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내가 요 문제에다가 적용시켜서 한번 써보면 해보자. 봐봐. B가 당첨됐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A 교집합 B의 확률을 계산해야 돼. A 교집합 B의 확률은 너무 쉽거든. A가 당첨, B가 당첨. 이거잖아.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법칙 괜찮나요? 곱하기 됐고요. B 깜짝이야. 이거 하고 실태 윤사야. 자, PB라는 것은 B가 지금 발생한 거야. B가 뭐냐면 두 번째로 뽑는 인간인데 얘가 당첨제비를 뽑는 거거든. 그럼 이 말은 아까 했던 거거든. 여기서 이쯤에서 얘 말은
A가 당첨제비를 뽑고 B가 당첨제비일 확률과 A가 꽝제비를 뽑고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더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B 입장에서 생각해봐. A가 여기 있어. 뽑고 이제 그 주머니가 나한테 날라왔는데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거야. 그럼 나는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돼. 이 자식이 당첨제비를 뽑았을지 안 뽑았을지. 그치? 그러니까 A가 뽑았을 때 나도 당첨제비. A가 못 뽑았을 때 내가 당첨제비. 이걸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됐니? 그럼 요놈의 계산 결과를 진행해 주면은 결국 요 값은 아까 요 분자에 있던 요 값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쓸 거니까 8분의 3 곱하기 7분의 2 여기도 8분의 3 곱하기 7분의 2 쓰실 거고 플러스 얘는요. A가 못 뽑고 그 다음 D가 뽑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못 뽑아야 되니까 8분의 5 얘는 뽑아야 되니까 7분의 3 요 계산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도 또 분모 분자에다가 8 곱하기 7 56 곱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6 15니까 21 여기는 6 그래서 3으로 나눠주니까 7분의 2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됐습니까? 됐죠? 얘들아 여기 7분의 2 나오고 여기 7분의 2 나오는 건 그냥 뽀록이에요. 알았죠? 관련이 없습니다. 네,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내가 구분 지었다잉.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경우랑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경우를 구분 지어 설명을 해줬고요. 먼저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경우는 이미 일어났는데 그게 조건이야. 그럼 그 이후만 바라보는 거니까 상황 반영 후 확률만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 경우는 좀 상황이 독특해. 나중에 일어난 게 조건이야. 당첨이 되어버렸어. 근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니? 라는 것이니까 그런 걸 쓸 때는 반드시 기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표현하시면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요 놈의 값이 요 놈의 값과 같다라는 거.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맞나요? 네. B가 일어날 확률은 A랑 B랑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가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을 2분할한 거지. 나눈 거지. 그치? 두 개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내용 조금만 더 합시다. 쉬세요. 자, 윤서야. 근데 이제 앉으면 또 깬다. 그래서 봐봐. 이제 배울 내용은 나름 좀 만만한 내용이거든. 나름 좀 만만한 내용인데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단원이에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배반 사건이라는 거 배웠거든. A랑 B라는 사건이 배반이다. 그럼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공집합, 공사건인 거지. 근데 이제 독립 사건, A, B가 독립 사건이라는 말도 배울 거고 A, B가 종속 사건이라는 말도 배울 건데 일단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합시다. 사건 A와 B가 독립 사건이다. 라는 말은 조금 한국말로 풀어서 주면 이런 거야. A 사건이 좀 고급적인 용어를 쓸까? A 사건의 발생 여부와는 관련 없이 A 사건의 발생 여부와는 관련 없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일정하다는 내용이에요. 일정하다는 내용이야. A 사건과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이 일어날 경우 확률과는 관련 없이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수식으로 쓰면 이런 거거든. 봐봐. B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그것이 뭐랑 같냐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는 소리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라는 게 우변이고 왼쪽은 그냥 B가 일어나세요 라는 거거든. 근데 얘가 같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A와 B는 독립사건이다. 독립사건이다 라고 읊어주는 거야. 독립사건이다 라고 읊어주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 관련이 없거든. 그러니까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정의한 것을 우리가 독립사건이라고 그냥 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독립사건이고요. 두 번째, 종속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A와 B가 종속이다. 종속사건이다. 섬세하게 쓸게. 종속사건이다 라는 말은요. 말이 너무 쉬워요. 뭐라고 쓸 거냐면 A와 B가 독립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독립이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수식으로 써주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과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혹은 이런 것이 B가 일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얘랑도 서로 다른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들아 흔하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느낌이 익숙한 건 독립이 아니라 이거지 않겠냐? 무슨 말인지 되니? 그 약간 이런 거야. 봐봐. 그 축구 경기를 해. 두 팀이 이렇게 싸우는데 A팀이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거든. 근데 B가 왔을 때 A팀이 이길 수 있는 그 승률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B가 안 왔을 때 A가 이길 확률, 승률이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A가 이기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A라는 팀이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 A라는 팀이 이기기 위하려면 B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B라고 그랬다. B라는 팀이 이긴다고 보자. B라는 팀이 이겨. 근데 그때 B가 왔을 때 실제 레인 B가 왔을 때 B팀이 이기는 확률이나 그냥 B가 이기는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겠지. 잼민이들 축구랑 프로 축구 단이랑 싸울 때는 B가 오든 안 오든 이길 확률이 무조건 100% 이런 거겠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요거는 A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B가 오지 않았을 때 B팀이 이길 확률. 이런 것이 다 같은 게 독립사건인 거고. 근데 실제로는 우리 보통은 이제 저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거든. A팀과 이제 어떤 팀과 어떤 팀이 싸울 때 B팀이 이기고 싶어. 근데 그게 B가 올 때 B팀이 이길 확률은 B가 안 올 때 B팀이 이길 확률이랑 다를 수 있겠지. 어떤 친구들은 B가 왔을 때 좀 더 유리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냐 실제로는? 뭔 느낌인지 알겠어? 그렇잖아. B가 왔을 때 준혁이네 반이 축구 이길 확률과 B가 안 왔을 때 준혁이네 반이 축구를 이길 확률은 다를 수 있다고. 수중전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건은 종속 사건인데 이렇게 관련 없이 항상 값이 PB로서 일정한 이러한 사건의 관계를 독립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럼 이 독립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조금 응용을 해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응용을 좀 해보면 이런 결과가 가능하지. 얘는 PB라는 게 지금 P, A가 일어났을 때 P, B 교집합 A의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조금 정리해주면 이런 식이 등장하지 않나 싶어요. P, A 교집합 B의 확률은요. A가 발생할 확률과 B가 발생할 확률을 곱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저 수식을 이용해 주면.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A와 B가 독립사건이다라는 것은 결국 발생 여부와는 관련 없이 확률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이 센텐스 다 중요한 거야. 발생 여부와 관련 없이 확률이 일정하다는 것이고 걔를 수식으로 표현해낸 게 바로 이 식이시며 이 식을 갖다가 조금 조작한 식이 바로 이 식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요 빨간색 내용은 다 같은 필요 충분 조건 내용이야.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이 빨간색의 모든 것들은. 알겠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라고 하면은 원래는 정의가 이런 건데 이거는 말로만 나온 거라서 실제 문제 푸는 데는 그닥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식으로 표현된 이 값을 계산하시던가 아니면 요 값을 계산해서 같은지를 확인해 보라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시면 얘 계산해서 같으면 A 사건, B 사건은 독립. 이게 이 계산, 조건부 계산이 편하시면 이렇게 계산해서 둘이 같으면 독립. 인정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실제로 말뜻은 이렇지만 이 말뜻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알겠죠? 하라고 내지도 않고 말이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이 독립 사건에 대한 예제를 살짝 여기다가 이제 해보면 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요. 그랬을 때 A라는 사건을 뭐라 할 거냐면은 A라는 사건을 2의 배수 눈이 등장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거고 B 사건이라는 것을 B 사건 뭐라 해야 될까? 4 이하의 눈이 등장. 이렇게 한번 써볼게. 괜찮겠니? 괜찮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해볼게요. P, A라는 것은 2의 배수의 눈이 등장하는 거니까 2, 4, 6. 그러니까 전체 6분의 3이죠? 그치? 6분의 3이니까 확률이 2분의 1일 거고요. P, B라는 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라는 거죠? 그쵸?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런 거야. P, B가 P 얘랑 같은지 확인해 볼 거야. 얘랑 만약 같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두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독립 사건이라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 조건제시법,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기 힘들다면 내가 아까 넘긴 식 PA 곱하기 PB라는 게 과연 PA 교집합 B가 되는 것인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요놈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PA라는 것은 2분의 1이고요. PB라는 것은 3분의 2죠. 근데 얘는요. A 교집합 B거든. 그럼 얘는 2의 배수의 눈이 등장. 4 이하의 배수의 눈이 등장. 둘의 교집합이니까 2, 4가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6분의 얼마여야 돼? 2여야겠지. 맞니? 맞습니까? 네. 이게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A 사건과 B는 무슨 사건인 거야? 독립 사건인 거야. 이렇게 탕탕탕 내려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말뜻만 보고는 얘들아 얘네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 무조건 뭘로 갈 거라고? 수식 계산으로 갈 거라고요. 어떤 수식 계산? 요 네모 박스 친 것 중에서 너네한테 편한 걸로 가실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것도 어떠지? 이것도 원래 같아야 되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지금 A가 발생하든 안 하든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발생하든 안 하든이야. 이것도 여전히 둘이 성립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미 독립인 거 판별됐잖아. 그쵸? 똑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이놈의 계산은 이거 분수로 계산해주면 얘들아 PA의 여집합분의 PA의 여집합. 여기는 P, A, 여, 교집합 B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갖다가 올려주게 되면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PA의 여집합의 확률, 여사건 확률, PB의 확률 곱한 것이 PA 이거인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확인 좀 하자. PA의 여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반대도 2분의 1이겠지. B가 일어날 확률 얼마예요? 3분의 2이실 겁니다. 그쵸? 요 오른쪽 확인해 볼게요. A의 여집합이니까 2의 배수의 눈이 아닌 거거든. 그럼 1, 3, 5인데 거기서 4 이하의 눈이 등장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1, 3, 5 중에서 4 이하의 눈 누구 있어요? 1, 3 있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6분의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A의 여사건과 B는 무슨 관계? 독립사건인 거예요. 되겠나요? 됐어요? 여기서 독립사건의 정의를 알려줄게. 얘들아 봐봐. 참고요. 얘를 보시면 A와 B가 이제 독립사건이란 말 안 쓰고 그냥 독립이면이라고 쓸게. 독립이면 A와 A의 여집합과 B 그리고 A의 B의 여집합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독립사건이에요. 이러한 성질을 알고 가세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A, B가 독립이면 얘도 독립, 얘도 독립, 얘도 독립이야. 그러니까 봐봐. 요 네 개 중에서 얘가 독립, 얘가 독립, 얘가 독립, 얘가 독립. 이 네 개 중에서 하나라도 너네가 독립인 걸 알면 나머지 세 개도 다 독립인 거라고. 그냥 이렇게 쓸 거라고. 됐어요? 그럼 얘들아 봐봐. 고개 들어봐봐. 문제 오늘 안 풀 거야. 이거 문제 그냥 너네가 바로 풀 수 있어. 내가 예제 문제들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봐봐. 독립인지를 판단하면 수식으로 바꿔서 풀라 그랬지. 그치? 바꿔서 풀라 했거든. 얘가 독립인지 물어봤는데 PA를 구하기 힘들거나 PB를 구하기가 힘들거나 교집합을 구하기 힘들면 반대로 풀어도 괜찮지. 맞니? 이 맨 위에 걸 가지고 계산해봐도 괜찮을 거고요. 요 가운데 걸 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니네가 이게 둘 다 힘들면 여기서 나머지 여집합한 것 중에서는 계산하기 쉬울 거거든 확률이. 그쪽으로 가서 계산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되게 추상적이야. 추상적이기 때문에 뭘 이용해서 푸시라고요? 수식을 이용해서 푸시라고요. 아셨나요? 아셨습니까? 네, 얘들아 이거 찍고 나랑 문제 풀자. 시간 좀 괜찮다. 빨리 풀어보자. 원숭이들이 있는 거야 뭐야? 끼룩끼룩거려. 개념센 80쪽을 좀 펴볼까요?
80쪽 풀어볼까요? 80쪽. 자, 80쪽의 문제를 두 번째 문제만 좀 볼게요.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봐봐. A가 일어날 확률과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일단 나는 알 수 있어. 요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이걸 빼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얘가 10분의 7이고요. 얘가 10분의 5고요.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빼기 10분의 3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P,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인 걸 알 수 있어요? 10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정도 판단해 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지를 봤더니 PA의 여집합, 바 B의 여집합. 내가 앞으로 집합을 안 하고 여사건이라 할게. A의 여사건, B의 여사건 이렇게 부를게. 그럼 얘는요. 또 이상한 계산하지 마시고 그대로 조건 부 확률의 계산법에 의해서 예분의 P, A, 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됐나요? 그럼 얘는요.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PB 괜찮나? 얘는요. 이거 괜찮아요? 아 그러네. 일단 계산을 바꿀게. 이거 얘들아 이렇게 쓰는 거잖아. 얘는 P,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집합을 빼주려면 1에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파란색 다시 쓰자. 7이려면 여기가 5가 돼야겠네요. 그쵸? 그럼 계산 끝났죠? 계산하시면 여기는 1-10분의 5니까 10분의 5가 남았을 것이고 여기는 1-저 합집합 얼마지? 10분의 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얼마예요? 끝 지워지니까 5분의 7? 아, 깜짝이야. 확률이 1이 넘어가고 당황했어. 네, 5분의 3이죠? 네, 그래서 이가 정답이 될 겁니다. 나쁘지 않지? 이건 아셔야 된다. 이거 맨 위에 거. 얘는 당연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7번 갈게요. 윤서는 그거 유형센 거기 확률 쪽 풀었어 다? 다 풀었어? 야 이렇게 하자. 우리 오늘 내 생각엔 또 못하고 윤서 일찍 보내줄 테니까 끝나고서 가도 되고 필기도 되고 문제 풀어도 되는데 질문해 줄 건데 가도 내가 자유롭게 풀어줄 거거든. 저기 민규 없으니까 할 건데 화요일 날 좀만 일찍 올래? 어차피 너네 학교 급식 안 먹잖아. 몰라요. 학교 진짜? 그닥 별로 안 하면 수업을? 와 급식을 먹어? 너네도? 너네 다음 주 내내 가지. 월, 화, 수, 목, 금. 아니 내가 문제풀이를 영상으로 올리는 것보다 같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일찍 불러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꼼꼼하게 봐주려고. 어차피 확률도 지금 계속 경우의 수 계산하고 있잖아. 그래? 그치 사실 윤서가 올 수 있다면 남자애들은 와야지. 제일 여기 앞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데. 3시? 3시 한번 해볼까? 괜찮을까? 내가 굳이 8시까지 질질 끄진 않을게. 일찍 끝날 수 있으면 일찍 최대한 끝내보는데 그래도 문제풀이 빨리 하려고. 그치? 그 일단 얘기해줄게. 이따가 카톡방에다 올려줄게. 이거 읽어보자. 50명을 대상으로 영어 관람 여부를 조사했어.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영어를 관람한 학생일 거를 구하래죠. 확률을. 그럼 나 이렇게 써도 괜찮니 얘들아? 야매 표기법인데 이렇게 써도 괜찮냐? 굳이 사건 이름 안 하고
여학생을 뽑았을 때 걔가 영화를 관람한 학생.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됐어요? 실제로 얘를 모범답안처럼 쓰려면 여학생을 뽑을 경우를 A,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뽑는 경우 B 해놓고 P, B바 A 써야 돼요. 원래는. 근데 내가 이렇게 쓸게. 그거 다 쓰면 길어지니까 필기만. 그럼 얘는요. 결국 의미하는 게 P, 여자를 뽑을 확률분의 P, 영화를 보고 여자인 거죠. 영화를 본 여자란 소리겠지. 그럼 계산하자 얘들아. 여자를 뽑을 확률 얼마예요? 전체 몇 명입니까? 50명이죠. 50명분의 여자가 몇 명이지? 30명. 여기는요. 전체 50명 중에서 영화를 본 여자는 몇 명이에요? 18명이네요. 그러니까 50, 50 지워지니까 얼마? 30분의 18.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괜찮죠? 네,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 원래 요 말은 표본 공간이 어디죠? 전체 공간. 표본 공간을 축소했잖아. 어디로 축소했니? 그치? 표본 공간이 여자 선택으로 축소된 거지.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어떻게 푼 거냐면 P여 교집합 0. 즉 여기서는 표본 공간이 둘 다 뭘로 바뀐 거냐면 표본 공간을 전체 학생으로 바꿨네요. 느껴져? 여자를 뽑을 확률 전체 50명분의 여자 명수. 표본 공간 전체로 바꾼 거예요. 50명 전체로. 그치? 왜? 우리에겐 이게 익숙하거든. 그쵸? 넘어갑시다. 그렇던 문제니까 패스 30번. 앞에 29번이랑 28번 문제들은 내가 예제 들었던 문제들이랑 똑같거든 거의. 문제 상황만 다르고 숫자만 좀 다른 거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시고 30번 봅시다. 주머니 A에는 흰 바둑돌 4개, 검은 바둑돌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나는 그리도록 할게요. A라는 주머니에는 흰 4개, 검 3개가 있고요. B라는 주머니에는 흰 2, 검 4개가 들어있어. A, B 두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했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1개씩 나왔을 때래요. 상황이 좀 복잡해졌죠? 됐어요? 흰 바둑돌, 검은 바둑돌이 각각 1개씩 나왔을 때 이 바둑돌 2개가 주머니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빡세졌죠? 그쵸? 자, 그럼 얘들아, 내가 아까 구분 지어준 거 있잖아. 먼저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지,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 조건인지를 관찰해야 되거든? 그치? 지금 봐봐. 이 상황을 보시면, 주머니를 선택해서 뽑은 거죠. 주머니를 선택하고 뽑으신 거지. 그쵸? 근데 보세요. 조건 달린 게,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1개씩 나왔을 때랬지. 그럼 얘는 먼저 일어난 거냐, 나중에 일어난 거냐? 먼저고. 다시 말해드릴까요? 문제 상황이 주머니를 선택하고 거기서 돌을 2개 꺼내는 거지. 맞아? 주머니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돌을 2개 꺼내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걸린 조건이 뭐냐면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1개씩 나왔을 때죠. 그쵸? 그럼 얘는 주머니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얘죠. 나중에 한 거죠. 나중에 선택한 다음에 바둑돌 뽑는 거잖아. 조건이 나중인 거 맞아요? 구분 되겠니? 어어.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해보면 이게 조건 인과관계를 바꿔보면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 주머니 A를 선택했을 때 흰 돌 하나, 검은 돌 하나 하면은 먼저 일어난 게 지금 조건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발생했고 뽑으면 되는 거지. 확률, 상황 반영 후 확률 계산, 그치?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어난 게 조건이 되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수식으로 써보시면 또 야매로 써볼 거야. P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은 검은 돌, 흰 돌 하나예요. 검 1, 흰 한 개가 나왔대요. 근데 그게 누구 주머니? A 주머니라는 거지. 흰 돌 하나랑 검은 돌 하나가 나왔을 때 그게 A 주머니였을 확률 이런 기호잖아. 괜찮지? 그럼 계산해 볼 거야. 얘는요. P A 주머니 교집합 검 1, 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밑에는요. 어떻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죠? 풀이가 보일 것 같아. 밑에는 검 1, 흰 1이거든? 그걸 어떻게 쓰지? 비슷해요. 맞아요. 순수비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치? 얘는요. 이렇게 쓰는 거지. A 주머니 검 1, 흰 1인 확률 과 A 주머니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A 주머니 아닌 교집합 검 1, 흰 1 괜찮니? 지금 아까 했던 거 괜찮아요? 이렇게 나누는 거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이게 분모가 검 1, 흰 1이 오는 게 맞아. 근데 검 1, 흰 1,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가 나오는 거는 A 주머니에서 나오거나 또는 B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로 이분할을 한다고 했었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힘든 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난 순서로 얘기해 줬잖아. 조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지금. 그럴 때 밑에를 쪼개야 될 거라고. 그냥 유형화 시켜준 거야. 원래는 그냥 원래 생각하면서 푸는 건데 애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뇌를 안 갖거든요, 보통. 자, 이거를 계산할 거야. 두 개만 구하면 되잖아. 얘랑 얘만 구하면 얘가 어차피 위가 똑같으니까. 자, A 주머니를 선택해서 흰 하나, 검은 거 하나 할 거야. 얘들아, 주머니 A, B 두 개 있지? 하나씩 하나씩 뽑을 거니까 우리 주머니 A 선택하려면 2분의 1 확률 괜찮겠니? 그리고 A 주머니 선택했어. 거기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확률 어떻게 돼요? 7, C, 2분의 7개 중에서 두 개 뽑잖아, 그치? 41 곱하기 31. 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률을 계산할 거잖아, 그치? B 주머니를 선택해야 돼요. A 주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B 주머니라는 거잖아, 그치?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여기도 몇 개가 있니? 6개 있네. 6C에다가 2C1 곱하기 4C1 되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그냥 2분의 1 왼쪽 거 들어가면 되는 거지? 계산할 수 있겠니? 없겠니? 되겠어요? 이 문제가 지금 조건이 나중 사건인 경우 나중 건? 아까 필기했던 내용 쓸게. 나중 사건이 조건이 되는 경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분모가 쪼개질 것이다. 이게 보통 애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고 쌤도 어렸을 때 이렇게 푸는 문제가 좀 더 어려웠긴 했었어. 하고 넘어가자. 두 문제 남은 것 같은데.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려고 했지만 못하겠구만. 자, 넘어가서 대표 유형 31번을 봅시다. 페이지가 90쪽. 자, 독립과 종속.
독립과 종속은 말뜻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랬었어. 그냥 무조건 수식 계산으로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건데, 자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홀수니까 1, 3, 5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B가 될 수 있는 것은 소수니까 2, 3, 5겠죠? 그리고 C가 될 수 있는 것은 5 이상이니까 5, 6일 거예요. 각각이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래요. 얘들아, 기억에서 A,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해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P, A, 교, B라는 게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쵸? 둘 다 일어나려면은 1, 3, 오면서 2, 3, 5인 거니까 얼마야? 6분의 2인 거죠. 3, 5만 되는 거니까 전체는 6이잖아. 그치? 그럴 것이고 얘는요? 2분의 1 맞니? 6분의 3이니까 맞지? 아, 네. B도요? 이거죠? 카타 달라요? 둘이 뭐예요? 종속인 거예요. 독립! 종속. 이게 헷갈려. 배반도 약간 뭔가 배반이거든? 그치? 근데 종속은 뭔가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잖아. 종속되어 있다. 그치? 그러니까 독립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주고 배반은 그냥 따로 생각하더라고. 괜찮지? 니은 B와 C를 계산하실 거야. P, B, 교, C, P, B, P, C 해주면 되겠지. B와 C의 교집합 확률 얼마예요? 6분의 6분의 1 맞나요? B, C가 동시에 일어나려면 준여가 5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6분의 얼마야? 1일 거고요.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얘는 3분의 1이죠. 오, 둘이 같네요. 둘이 뭐예요? 독립이에요. A와 C도 판단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말뜻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할 거야. 말뜻으로 판단은 나도 못해. 느껴지지가 않아. 대학교 갔을 때도 그랬어. 통계학 수업 듣는데 모르겠더라고. 이걸 어떻게 말로 이해를 하지? 근데 약간 좀 비율 관계로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비율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에서 비율을 따지는 확률과 통계 단원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세대는 배워요. 장준이 나만 패배자가 된 느낌 같기도 하지. 근데 약간 보통은 그러는데 그 쌤 때는 재수하는 친구랑 재수하지 않는 친구의 비율을 따지면 내 친구들은 강서고등학교 친구들이었을 거잖아. 아니면 이제 중학교 때 친했던 애들인데 이제 영일 가거나 대일 간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재수하는 친구가 거의 한 80%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외롭진 않았어. 뭐라 그랬? 그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심했지. 그때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랬어. 지금은 그래도 좀 인식이 달라졌어. 지금은 많이 없어진 편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대학을 가기 위해선 재수생들을 현역이 이기기 너무 힘들다라는 말은 지금 강해진 건 맞아. 근데 대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였고.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근데 삼수할 때는 외로웠어. 삼수할 때 내 주변에 별로 없었거든. 공부해 지금. 야, 어차피 너 재수를 만약에 한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 아직 먼 훗날 얘기인데 한다 쳐도 지금 미리 해놓으면 당연히 도움돼요. 여기 봐. 그리고 패배했을 때를 생각하지 말고 성공했을 때. 그리고 너 필요 없어요? 아예? 내신만? 그럼 내신에 특화된 수업만 해줄게. 가기 전에 얘기해보자. 자, 승부차기 성공률이 0.7, 0.8인 두 선수 A, B가 승부차기를 하는데 1번 A, B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이래요. 그럼 얘들아 내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냐? A 성공, B 성공. 이렇게 써도 괜찮니? 그치? 그러면 A가 성공하니까 10분의 7, B도 성공하니까 10분의 8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는 승부차기에 성공하고 B는 승부차기에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래요. 그럼 저 말은요. P, A는 승부차기에 성공해야 되지. 그리고 B는 성공하지 못하래죠. 맞아요. 그러니까 A 성공해야 되고 B는 못하니까 10분의 2 맞나요? 3번.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이래요. 그럼 나는 그냥 1에서 둘 다 실패할 확률 빼주면 되지. 10분의 3, 10분의 2. 괜찮겠니? 문제가 뭔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쪼가 찝찝하다잉. 네. 물음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됐죠? 네. 끝이야. 원래는 여기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을 여기도 나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되게 단순한 내용이라서 사실 설명하고 문제 풀어주는데 한 20분 정도면 끝나긴 하는데 문제까지 푸는데 내가 아까 설명을 하고서 보다 보니까 그럼 좀 초과될 것 같아서 일단 안 한 거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을 거야. 그럼 여기가 끝나면 이거 내용 되게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얘가 끝나고 나면은 벌써 이제 아까 말했던 수투에서 적분을 나가는 느낌처럼 단원이 또 바뀌어요. 이제 통계로 바뀌어요. 여기는 되게 쉬운 단원이야. 되게 쉬운 단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쌤이 저기 미적분 수업 끝나고서